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거실 소파인가요? 침대 위인가요? 아니면 부엌 식탁 앞인가요? 잠깐만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소파 옆에 쌓인 신문들, 서랍 위에 올려진 영수증 뭉치, 베란다 한켠에 자리 잡은 빈 상자들, 옷장 앞에 걸쳐진 외투 한 벌. 얼마나 오래된 것들인가요? 일주일, 한 달, 아니면 몇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인가요? 오늘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TVN 인기 예능 신박한 정리에서 수많은 집을 180도 바꿔놓은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 대표의 책.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입니다. 이지영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인생을 돌보는 일과 닮았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하는 그녀. 오늘 수경낭자와 함께 공간을 통해 인생을 돌보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벼워질 준비 되셨나요? 집은 인생이 담긴 공간이다. 공간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이지영 대표는 수많은 집을 방문해 왔습니다. 화려한 집도 있었고 소박한 집도 있었습니다. 넓은 집도 있었고 좁은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녀가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수선하게 쌓인 물건들 속에는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꽉 막힌 공간 속에는 어딘가 꽉 막힌 삶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끔하게 정돈된 공간 속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지영 대표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집이라는 공간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먹고 자고 씻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이자 극장이고 직장이자 맛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 집이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버려야 하나? 그런데 이지영 대표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절대 버리기를 위한 버리기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리는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이라도 소장하고 싶다면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도저히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까지 울며불며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는 무엇일까요? 이지영 대표의 답은 이렇습니다. 공간에 제 역할을 부여하는 것. 각각의 물건이 제자리를 찾고 각각의 공간이 제 역할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지영 대표가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카테고리의 물건을 몽땅 꺼내어 한 곳에 모읍니다. 책이면 책, 옷이면 옷, 전부 다 한눈에 보이게 펼쳐놓습니다. 전체가 파악되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우선순위가 생기면 다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간에도 때가 있다. 이지영 대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역할을 새롭게 부여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사시사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1인 가구가 결혼할 때, 신혼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퇴사하거나 은퇴했을 때, 중년 부부가 자녀들을 독립시켰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그때를 맞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은 집, 텅 빈 자녀방, 쌓인 물건들, 달라진 생활 패턴. 이지영 대표는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거나 삶의 패턴이 달라졌을 때 바로 지금이 공간을 새롭게 정의할 때라고. 노후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는 새롭게 정리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별 정리 실전 완전 가이드. 정리의 순서 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지영 대표가 제안하는 정리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여러 공간을 조금씩 동시에 건드리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거실 조금, 주방 조금, 방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느 것도 끝이 나지 않고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딱 하나의 공간을 정하고 그 공간이 완전히 달라질 때까지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지영 대표가 가장 먼저 시작하라고 권하는 공간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에서 가장 작은 공간이지만 30분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는 성취감이 다음 공간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현관 정리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계절에 신는 신발만 현관에 둡니다.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그리고 지난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은 오늘 내보냅니다. 신발 한 켤레를 내보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나를 잘 데려다줘서 고마워.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면 버리는 것이 조금은 덜 아픕니다. 또한 이지영 대표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가구는 마지막에 버려도 됩니다. 가구를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물건이 정리된 뒤에도 공간이 답답하다면 그때 가구를 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방 비워야 채워지는 공간. 주방은 하루에도 수차례 드나드는 삶의 중심 공간입니다. 이지영 대표는 주방 정리에서 한 가지 고정관념부터 깨라고 말합니다. 수납을 잘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버리세요. 수납보다 먼저인 것은 덜어내기입니다. 찬장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릇 세트들, 명절 선물로 받아 한 번도 뜯지 않은 포장들, 사용하다 멈춘 주방 기기들, 이것들을 먼저 꺼내 살펴보세요. 지금 실제로 매일 쓰는 그릇이 몇 개인지 세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지영 대표가 주방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의 역할을 부여하세요. 주방은 요리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주방이 창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주방에 있는 모든 물건이 요리와 관련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련 없는 물건들은 제 자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 뒤편입니다. 냉장고를 마지막으로 빼고 뒤를 확인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냉장고 뒤에 쌓인 먼지는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냉장고를 앞으로 빼고 뒤편의 먼지를 청소해 주세요. 이것이 물건 정리를 넘어선 안전 정리입니다. 옷장 수납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옷장. 이 단어를 들으신 순간 한숨이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꽉 찬 옷장을 열면서 입을 옷이 없어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역설적인 현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옷이 있으면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지고 결국 자주 입는 옷 몇 벌만 반복적으로 손에 잡힙니다. 이지영 대표의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잘 넣는 수납보다 안 쓰는 것을 덜어내는 정리가 먼저입니다. 옷 정리의 기준도 명확합니다. 정리하고 싶은 옷을 전부 꺼내어 한 곳에 펼쳐 놓으세요.
옷장 안에 하나씩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전부 꺼내놓으면 비슷한 옷이 몇 벌씩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슷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보냅니다. 살이 빠지면 입을 거야. 이 생각으로 보관 중인 옷이 있으신가요?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진짜 정리가 시작됩니다. 지금의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을 때 내가 가장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직 깨끗하고 상태 좋은 옷은 기부함으로 보내세요. 이 옷이 누군가에게는 더 유용하게 쓰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보내는 것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공간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 이지영 대표가 책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의 역할을 부여하기. 많은 가정에서 방 하나가 창고처럼 쓰입니다. 처음엔 잠깐 두려고 넣어둔 물건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문도 열기 어려운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대표는 이런 죽은 공간을 살리는 것이 정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독립한 뒤 비어있는 자녀방. 많은 분들이 이 방을 창고로 씁니다. 하지만 이지영 대표는 제안합니다. 이 방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보라고. 취미방으로, 독서방으로, 혹은 오롯이 나만의 쉼터로. 자녀방에 남아있는 자녀의 물건들은 자녀에게 직접 가져가게 하거나 함께 정리하세요. 내 집인데 내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공간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한 배치 원칙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무거운 것은 아래에, 자주 쓰는 것은 손이 닿는 곳에, 드물게 쓰는 것은 위에. 나이가 들수록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리다 다치는 사고가 많습니다. 선반 위에 무거운 도자기 그릇이나 유리병이 올라가 있다면 오늘 당장 자리를 옮겨주세요. 동선도 줄여야 합니다.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을 가장 가깝고 편한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집이 나를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집은 인생이 담긴 공간이다. 진짜 정리 이야기. 추억의 물건과 작별하는 법.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신발도, 그릇도, 안 입는 옷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아이들이 그린 그림, 처음 결혼했을 때의 물건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나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나눈 시간의 조각들입니다. 이지영 대표는 이런 물건들을 추억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추억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선별입니다. 모든 추억의 물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치가 희석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것,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들만 남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이지영 대표는 권합니다. 물건을 보내기 전 사진을 한 장 찍고 모아서 앨범으로 만드세요. 그 앨범이 물건 수십 개보다 더 소중하고 더 오래가는 추억이 됩니다. 물건은 흘려보내고 추억은 영원히 간직하세요. 집이 인생을 살린 이야기. 이지영 대표의 책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집, 비싼 가구들과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 그런데 이 의뢰인이 이지영 대표에게 집 정리를 의뢰한 이유는 남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이지영 대표와 직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3일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작업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면서 떠나보내고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 새롭게 제자리를 찾아주다 보니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의뢰인은 이지영 대표에게 다가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만에 그동안 살아왔던 공간이 180도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했다고 합니다. 공간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공간이 달라지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지영 대표는 이것을 정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지금 기적을 기다리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이지영 대표는 오랜 정리 상담을 통해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물건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어디서 행복했고 어디서 힘들었는지, 그것들이 물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영 대표는 정리를 마친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권합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동안 정말 애썼다. 나 정말 잘 살았다. 그 말을 소리내어 직접 자신에게 해보세요. 수십 년의 삶이 담긴 물건들을 직접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용기를 낸 자신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오늘 이지영 대표의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지영 대표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다시 멋진 삶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세요. 정리는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는 더 멋진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더 건강한 몸을 위해, 더 따뜻한 가족을 위해, 더 평온한 나를 위해 오늘 수경낭자가 드리는 숙제는 딱 하나입니다. 집안에서 역할을 잃어버린 공간 하나를 찾아보세요. 창고가 된 방이든 물건이 쌓인 베란다든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든 그 공간의 새로운 역할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 상상이 정리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세요.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였습니다.